뜬금없지만 시한수부터 읽겠습니다. 人有悲欢离合，月有阴晴圆缺，此事古难全。但愿人长久，千里共婵娟。00后、80后各位，我们23厘米回来了，祝各位呢中秋节快乐。 아, 이렇게 왜 침묵이 있죠? 왜 침묵이죠?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잠시 멍해지네요, 자꾸. 네. 저 약간 번역기 트는 거 좀 귀찮아지려고 해요. 열정맨 이벌찬 기자 수정이 키 배경음 트는 거랑 이분 정말 등장할 때마다 손이 많이 가시는 분이에요. 저 오프라인으로 치면 항상 레드 카펫을 깔아주고 요구하는. 아니, 제가 그럼 오늘은 자진해서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읊은 한시요, 이 곡 대단한 겁니다. 송나라 소식이 중추절을 맞아, 그러니까 추석을 맞아가지고 지은 시인데요. 번역을 해볼게요. 달이 흐리거나 맑거나 둥글거나 부족함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슬픔과 기쁨, 헤어짐과 재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오래오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이가 천리만큼 멀더라도 오늘은 함께 하늘에 뜬 둥근 달을 봅시다. 엄청나죠. 진짜 좋죠. 근데 제 저는 기억상으로 이거 벌찬 기자님이 자주 회식에서 건배사로 쓰시다가 단골십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기억이 읽는 나는데. 시입니다. 네. 약간 버튼 누르는 것처럼 치 이러면 바로 나오죠. 몇 개를 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아하는 시고 네. 또 이게 마침 추석을 맞아서 쓴 시이기 때문에 추석 관련해서는 최고의 명작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자, 2030 세대의 시선으로 세상 소식을 전달하는 조선일보 23cm 추석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벌써 추석 연휴인데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면서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코로나 때문에 집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23cm 추석인 만큼 먼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중 MZ세대의 추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27일에 본격적으로 들려드릴 중국 K-팝 주제에 대해서도 살짝 저희가 맛보기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히 다음 주 탈탈 털어볼 K-팝 얘기는요. 23cm 선정 공식 인소 남주제질 김지섭 기자가 와가지고 이벌찬 기자와 함께 열정적인 방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요새 연기력이 물이 오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K-팝 아이돌 재질까지 네, 뭐 김지섭 기자가 네.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 데뷔를 하시는 건가요? 지섭이 없을 때 아무 말이나 지금 책임 없이 내뱉고 당사자 있네요. 없을 때 이렇게 네, 그나저나 다들 추석 일정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사를 크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어서 친척들하고 같이 모여서 간단히 식사만 하고 좀 조촐하게 보낼 것 같고요. 특히 올해도 아직 코로나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좀 여럿이서 올해 모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절 때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갔었는데 올해는 그냥 안 가거나 가더라도 좀 거리두기가 좀 잘 되는 뭐 야외, 뭐 캠핑장 이런 데서 아주 잠깐 헤쳐 네네네네. 모일까도 생각 중입니다. 네, 저는 집이 지방이어가지고 명절에 잠시 다녀올 예정이고 아마 엄청 먹고 살쪄가지고 불러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3kg는 기본으로 네. 항상 그쵸. 맞아요. 명절 음식도 칼로리가 엄청 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금요일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또 공개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뭔가 서바이벌 막 죽는 그런 장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죽는 장르요? 그래서 죽는 걸 좋아하는 생존을 위한 그런 싸움하는 장르.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 왓칭 팀에서 그거 리뷰도 내려고 추천해드릴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아마 재밌을 오징어 거예요. 게임 망장이면 어떡하지? 저는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고향이 함경남도예요. 그래서 월북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국정원에서 지금 아주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실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서울에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귀향, 귀경 이런 게 저한테는 좀 먼 얘기고 가족끼리 그냥 단촐하게 모여서 가본 적 없는 북한 음식을 약간 뇌피셜로 상상해서 만들어 먹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약간 이북식 만두 이런 거 네, 네, 먹고 네. 어복쟁반. 근데 이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맛인지 아닌지. 그쵸, 그쵸.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뭐냐 북한식 냉면도 네, 양념을 네. 다대기를 넣어서 먹는 거냐 아니냐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것 같은데 벌찬 기자님은 이번에 중국에 가지는 않으시죠? 아, 저 중국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연휴 때 네.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요번에요? 그렇죠. 요번에 가려고 했는데 알아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 어렵더라고요. 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무려 3번이나 거쳐야지만 네네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 48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 한번 국내에서 받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항 도착해서 또 검사받고 공항 빠져나올 때 또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해요. 네네.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매번 QR코드를 주니까 QR코드 3개가 모이는 거죠. 아. 그제서야 입국이 가능한 겁니다. 거의 네. QR 지옥이네요. 그렇죠. QR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네. 근데 더 무시무시한 거는 중국의 해외 입국자 격리 정책입니다. 베이징의 경우 며칠을 격리되는지 아세요? 며칠인가요? 28일. 한 달을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를 근데 이 중에서 자가 격리는 7일밖에 안 되고요. 네. 무려 21일은 호텔에서 묵어야 됩니다. 근데 21일 중에서 7일을 제외하고는 자부담이에요. 내가 내 돈 내면서 호텔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 그거 겪고 싶지 않아 저 중국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일단 한 번 가시면 한 달 동안 돌아오기 네,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회사에 사표 내고 가야 되는 당분간 중국 가기 힘든 걸로. 어쨌든 기승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요 근래 점점 명절에 다 같이 모이거나 거창하게 보내는 경우가 좀 줄어든다는 반응이 많잖아요. 네. 확실히 좀 예년 대비해서 명절 분위기가 좀 덜 난다라는 맞아요. 평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식도 거의 가정 간편식 이런 걸로 퉁치고 뭐 밀키트 이런 거 많이 네네. 사시죠. 진짜 지금 많이 아마 사죠. 대형마트 간편식에서 되게 유명한 제품들이 있어요. 동그랑땡이랑 송편 이런 거 베스트셀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비땡. 네. 비비고 만두 막 이런 네네네. 거. 폭주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근데 올해는 전년 대비 추석 이동량이 26%가 늘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예측이 하긴 되긴 했거든요. 작년이 네. 워낙 그쵸. 네. 워낙 셌었고 네. 지금 다들 또 못 갔으니까. 백신 네. 접종도 네. 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지섭 기자가 지금 옆에서 저희 지켜보고 있잖아요, 사실. 계획으로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네요. 지금 갑자기. 지섭 기자가 지난주에 미리 다녀왔다가 네. 정말 엄청 고생을 했대요. 왜냐면 지난주면 좀 게임에 낫지 실패하셨다고. 않을까요? 네네. 눈치 게임에 실패해가지고 2시간 걸릴 거리를 5시간 넘게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어디나 귀향길은 힘드네요 네, 이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나저나 중국에서도 우리처럼 좀 그 추석 같은 경우에는 큰 명절로 치는 편인 거죠. 사실 중국에서 추석은요 설날, 뭐 국경절 등을 포함해가지고 4대 명절 중 하나로 치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쉬는 기간도 다른 명절에 비해 짧고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보름달 감상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추석 얘기를 좀 한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올해 추석은 조금 다른 의미로 화두에 올랐더라고요. 뭐 특별한 어떻게 이유가 해야지? 있나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데 중국 정부가 추석 연휴 3일을 보장하겠다고 최근에 엄청 광고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한 말장난이었던 거예요. 3일 쉬는 대신에 추석 앞뒤 토요일을 정상 출근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사기인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사탄 실직하겠네요. 이거. 그래서 인터넷에서 네티즌들 따져보니까 결국 2번의 토요일을 희생한 다음에 일요일을 포함해서 일, 월, 화 이렇게 3일밖에 못 쉬는 겁니다. 오. 이거 안 쉬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네. 오히려 그렇죠. 양쪽 주말만 희생당하고. 네. 그래서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화가 났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 연휴 마지막 날이 추석 당일이었던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국 진짜 넓잖아요. 엄청 넓죠. 그래서 보통 한 24시간 걸리는 거리가 많거든요. 귀향길이. 그러다 보니까 추석 당일날 아침에 빠이빠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 결국 추석은 모이는 날이 아니라 헤어지는 날이 됐다라고 아. 인터넷에서 정부 욕을 조금 하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심하면 추석 전날에 출발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중국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네요. 그 네. MZ 세대가 특히 분노했을 것 같은 게 네. 네. 지난번 방송에서 벌찬 기자가 마윈이 996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할 수 있는 건 전생에 덕을 쌓은 행복이다. 행복이다. 네. 저도 이런- 화가 나네요. 들으면서. 네. 이런 드림 날려가지고 그 Z세대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고 했었잖아요. 약간 이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죠. 젊은 친구들 쉬는 걸 정부가 나서서 방해도 됩니까? 네. 그리고 요즘 있잖아요. 네. 중국 MZ 세대들 사이에서 공귀족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어요. 공귀족. 공귀족이요. 공괴족 말 그대로 공포, 귀향족 이 세 글자를 합친 아, 건데 네. 굉장히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추석이나 설날에 집에 돌아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자발적인 혼설족, 뭐 혼추족 이런 맞아요, 거를 맞아요. 말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했듯이 MZ 세대는 탕핑족이라고 하죠.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고향 내려가면 부모와 친척들은 성공하라고 너 잘되라고 엄청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 잘되라고 뭐이 얘기로 딱 시작하면 일단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는 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생각하지 말아줘. 3대 잔소리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너 취업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하냐 네네. 막 이런 거. 공무원이 최고다. 그거는 경험에서 우러난 말 같은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중국 MZ 세대들도 싫어하는 명절 잔소리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제가 생생한 중국 MZ 세대 목소리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웨이브에 올라온 글인데 네. 이렇게 썼어요. 아무리 세대 차이가 있다지만 집에 도착하면 남자친구도 있니? 결혼 언제 하니? 여자애가 너무 기가 세면 시집을 못 간다. 일은 무슨 일이니? 공무원 시험 봐야지. 안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니? 집 나가 살면 뭐가 좋니? 본가로 들어오렴. 지금 랩하신 거예요. 추석 명절 잔소리래. 이렇게 이 본문입니다. 제가 그대로 번역했어요. PTSD 올 것 같아요. 약간 한국이랑 좀 반응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역시 사람 사는 건 거기서 거기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고3 수험생, 취준생과 더불어 공포의 명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또 하나 있잖아요. 고부 갈등. 이쪽 테마도 추석쯤 돌아오면 항상 떠오르는 키워드죠. 네. 연휴 끝나면 항상 단골 기사로 이혼 급증, 네. 뭐 갈등 뭐 이런 맞아요. 기사가 나오고 막 싸웠다 이런 네. 내용들 많이 나오고 중국도 약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올 봄에 한중일 드라마에 나오는 시월들을 좀 비교를 해서 세 나라 중에 어디가 제일 매운맛 시월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리뷰 기사를 저희 와칭에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가만 네. 보면은 수정 기자가 중드, 일드 이런 쪽을 엄청 파더라고요. 이런 비교하는 삼국 비교하는 걸 좋아해서 약간 밀레니얼 세대 며느리와 베이비 부머 시어머니 간의 싸움이 만국 공통인지가 좀 궁금해서 썼던 리뷰인데 명절에 벌어지는 시월드 관련 스트레스가 중국에서도 좀 비슷한지 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의외로 중국에서는 명절 스트레스가 좀 덜한 편이긴 해요. 특히 며느리 한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정말요? 애초에 존댓말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등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좀 더 쉽게 대들 수 있는 그런 문화긴 해요. 아 약간 무서워서 덜 혼내는 그런 느낌인 예,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반말로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니까. 아, 그리고 그래요. 며느리에게 음식장만 부담이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뭐 남자들도 다 같이 요리하고 자녀들도 함께 돕는 문화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정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사 문화 당연히 없겠죠.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네. 이게 제사 안 하는 이런 공산주의 문화가 다음 주에 저희가 썰 푸는 그 케이팝 규제 이거랑 또 약간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완전히 맞닿아 있죠. 아, 네. 스포일러 약간 넣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드나 일드로 좀 더 그쪽 문화를 살펴보니까 특히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중드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할 때 밥상머리 반찬 요런 계열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걸로 좀 쪼는 것 같더라고요. 더 서러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 시어머니 단골 대사 있잖아요. 이 집은 내 아들 집이다. 똑바로 해라. 약간 이런 멘트가 똑같이 나오고 일본도 역시 명절에 외식을 좀 많이 가긴 하는데 시어머니가 약간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는 걸 되게 꺼려하는 장면 같은 게 좀 나오더라고요. 배려해서. 좀 신기하네요. 배려해서 그러는 건가요? 그거로 보면 좋긴 할 텐데 대체로 일본 주부들이 부엌 일을 잘 관장하는 게 여성성의 상징, 일명 조시료크라고 女性力 부르는 그 여성성이라는 걸 굉장히 여성력이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봤어요. 여자력 막 이렇게 네, 맞아요. 부르던데. 여자력이라고 네. 부르는데 요리를 잘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여자력을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서 요새 뭐 일본도 Z세대 중심으로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문화가 퍼지고는 있습니다만 지방 이런 데는 아직도 나는 좀 여자면 여성력을 좀 갖춰야 돼 이런 편견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엌에 들어오는 걸 꺼려하고 이런 거는 약간 누가 부엌을 좀 더 잘 다루냐 이런 자존심 그렇죠. 싸움이기도 자존심 하겠네요. 싸움. 네. 약간 부엌 누가 더 센스 있게 꾸리냐 이런 걸로 이제 대결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고부 갈등을 그린 일본 드라마를 보면 막 시어머니가 진짜 배려하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비꼬는 의미 있잖아요. 너는 요리를 못하니까 내 부엌에 아예 들어오지 마라. 듣다 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거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나 여성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니까 이거 부엌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쵸.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오히려 약간 배려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전 또 하나 좀 눈길이 갔던 게 중국이 의외로 아침밥 차려라 이런 잔소리는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잔소리 없죠. 네. 주로 아침을 밖에 나가서 사 먹어서 그런 거죠. 맞아요. 중국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그 중국식 빵하고 네. 콩물 뭐 이런 거 사와가지고 찍어 먹거나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거든요. 네네네.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해서 네네. 먹었던 더우장이라고 맞습니다. 하나요? 그게 콩물인 거죠. 그런데 중국에도 물론 갈등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갈구냐면 또 돈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어떤 구도냐? 네. 결혼할 때 돈 많이 보태준 시댁 그리고 가난한 며느리 요 구도일 때 이 갈굼이 가장 심해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명절에 시어른이 며느리한테
뭐 너는 돈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거죠. 뭐 너무 서러울 것 같은데요. 너무 서럽죠. 뭐 사람 역시 사는 다 중국은 마찬가지로 하는데 쩐이 있어야. 그게 안 되는 맞아요. 부분인데 그거.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국제부에서 기사를 쓰다 보면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시골, 농촌에서 이제 지참금을 별로 가지고 오지 않았던 여성이 그 남편은 도시 나가서 계속 일하니까 시부모랑 맨날 이렇게 투닥투닥 하다가 아이들을 두고 뭐 가출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도시 문물에 익숙한 이런 여성들이 여전히 구시대에 계속 묶여 있는 시어른들의 생각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도 갈등을 계속 심화시키는 거죠. 저는 사실 전부치고 송편 빚는 부담 없어서 그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씁쓸한 얘기를 또 네. 들으니까 또 거기서 할 말이 너무 무거운 얘기였나요? 말문이 막히네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고부 갈등이 그 MZ세대로 점점 전환이 되면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반응도 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요새는 그리고 또 제사상을 직접 차리기보다는 사 먹는다는 반응이 MZ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기성세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뭐 밀키트 이런 게 코로나 이후로 별의별 밀키트가 다 나오잖아요. 진짜 온갖 게 다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삼성카드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응답자가 900명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52%가 추석 때 밀키트나 이런 간편식 구매를 늘리겠다. 그리고 58% 절반 이상이 코로나 전보다 명절 음식을 좀 간소하게 준비하겠다. 아예 명절 음식을 준비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응답도 16%가. 오, 16%면 진짜 많네요. 많아진 것 같아요, 되게. 실제로 작년에 신문사에서 산업부 유통팀이라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온갖 생활 소비재, 실물 경제, 밥상머리, 물값 이런 쪽 담당하는 게 유통팀이거든요. 저 네. 약간 김지석 기자가 글로벌 자본시장, 뭐 거시경제 있어빌리티한 것들에 대한 거를 주로 꼼꼼하게 다루시는 쪽이었다면 유통팀은 산업부에서 가장 발로 뛰는 업서빌리티. 생생정보통. 그죠? 약간 업서빌리티보다 생생정보통 같은. 근데 또 이쪽 기사가 또 독자분들이 관심이 엄청 큰 분야기도 하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명절에 이마트에서 990원짜리 굴비를 파는 행사를 한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만약에 다음날 매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를 믿고 네. 요즘 같은 세상에 발품 팔아서 마트까지 갔는데 없다. 너무 무서운 상상이네요. 너무 무섭네요. 그럼 독자 센터에 이제 항의가 들어오고요. 그럼 또 제가 독자님한테 전화 드려서 사과 드리고 맞아요. 또 이마트에 또 전화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진상 파악하고 이제 홍보팀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푹푹 쉬겠죠. 하여간 작년에 유통 기자를 하면서 명절 연휴에 간편식 제사상 차리기 뭐 이런 게 얼마가 드는지 알려주는 기사를 써보겠다고 발제를 했었는데요. 회사 선배랑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했거든요. 선배는 야 이게 말이 되냐. 독자분들 중에 엄격하게 예를 갖춰가지고 제사 지내시는 분들이 이거 보면 너무 불쾌할 것이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명절 제사상 상차림이 점점 더 간소화되는 게 결국엔 또 코로나. 네. 이 항상 모든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비대면 언택트 추석이 되면서 그 영향도 좀 커진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명절 때 시댁이나 친정 방문하는 비중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굳이 명절 때 가기보다는 그냥 뭐 저희 지섭 기자가 하셨던 것처럼 전후에 이렇게 가는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다들 명절상에 꼭 올리시는 그런 음식이 있나요? 그 집집마다 명절상 필수 음식이 다 다르고. 네, 이거 맞추는 것도 스트레스다, 뭐 아니다, 반응들이 막 갈리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약식 아시죠? 그 네. 네. 저 그거 너무 좋아요. 약밥? 네, 말씀하시죠? 저 약밥을 그거 진짜 만드는데 좋아하는데. 흑설탕을 그냥 콸콸 때려 부어가지고 정말로 맛있게 살이 잘 찌게. 칼로리가 진짜 높더라고요. 그래서 3kg 찝니다. 사실 저희 큰 집 같은 경우에는 돈베기, 소금에 절인 토막낸 상어고기가 꼭 경상도에서 올라갑니다. 먹는 저 울산 출신이거든요. 네. 상어고기요? 상어고기 올라가요. 네, 제가 네. 어릴 때 부모님이 이거 상어고기야 많이 먹어 이랬을 땐 제가 네.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 흘러들었는데 맞더라고요. 그리고 네. 울산 상당히 제사상에 많이 올라가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도 그 네. 바닷가 쪽인데 저희는 또 강원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 쪽이라서 네. 약간 경진 기자님하고 네. 좀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항상 문어가 꼭 올라가요. 문어. 제사상에. 그리고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왜 도로 아미타불 뭐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 할 때 좀 있으면 도루묵철인데. 네, 맞아요. 나오는 그 역시 유통 기자. 맞아. 좀 있으면 도루묵이 또 이 추석쯤 되면 알을 통통하게 베거든요. 그래서 도루묵 생선을 올리는 게 아니라 도루묵 알들을
삶아서 제사상에 올려요. 그래서 진짜 알만요? 맛있겠다. 네, 알만 이렇게 되게 삶아가지고 귀한 음식 같은데. 네, 근데 거긴 되게 흔하거든요. 그래서 발이 채이는 거라서 네, 요새는 좀 잘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문어랑 도루묵알을 그렇게 쪄가지고 올리는 게 저희 제사상의 특징인 것 같아요. 호영 기자는 근데 저희 집은 특별하게 특징이 없어가지고 그 밤을 까서 네. 베이컨에 싸가지고 튀기는 거를 특이한데요? 이게 어느 지방 음식인지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정말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먹었거든요. 밤에 베이컨을 짠다고요? 네, 밤을 베이컨으로 돌돌 말아서 튀기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집안 어르신들 중에 누가 그걸 좋아하셨던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나저나 벌창 기자, 중국에서는 어떤 추석 음식, 어떤 대표 음식을 먹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중국에서 추석 음식하면 딱 이겁니다. 월병, 유에비영. 추석에 이게 보름달을 구경하면서 월병을 다 같이 먹는 게 대대로 내려오는 중국인들의 풍습인데요. 이게 보름달을 좀 닮아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네, 거죠. 문 케이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달 그리고 빵, 달빵인 거죠.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보름달 뜬 거에 막 월병 막 비추면서 맞아요, 맞아요. 이거 다들 좀 드셔보신 분들 요즘 좀 늘었을 텐데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여기 네. 팥, 땅콩, 해바라기씨, 참깨, 호두, 살구, 대추, 달걀 노른자까지 다 넣어가지고요. 굉장히 딱 먹어보면은 소가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한 그런 타르트 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요게- 씨앗호떡 느낌 아니에요? 그 비교가 안 되죠. 왜냐면 제가 시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데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씨어떡만큼 맛있죠. 부산 사람들이 참고로 지금 저는 중국인이 아니고 울산 출신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월병을 이렇게 두둔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고향 어르신들이 듣다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부산 큰집 못 분들 막 가겠네요. 지금 책상 치고 예. 계시네요. 네, 어. 쾅쾅쾅. 주의해주세요. 아,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네. 아니 월병이 사실 저희 또 회사 근처 남대문 근처에 주한 중국 대사관 있잖아요. 거기 거리에 월병 가게들이 있는데 그 일대에서 회식하고 나서 집에 갈 때 손바닥만한 월병을 사갖고 먹으면 진짜 꿀맛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에 막 800칼로리, 900칼로리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술에 취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네, 용기를 내서 네. 먹을 수 있는 그런 칼로리죠. 2개씩 먹었는데. 근데 이런 월병이요 가격이 당연히 높겠죠. 그 와중에 또 가격이 천지차여가지고 초고가 월병 요거는 중국에서 매년 빠지지 않는 사회 화두이기도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월병이 그렇게 비싼 맞아요. 월병을 본 적은 그렇죠.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선물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애초에 네. 그 비싸게 만들 일도 팔 일도 없는 거죠. 근데 추석 기간에 중국인들이 주고받는 월병의 경제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 얼마죠? 정도인가요? 무려 3조 원. 3조 원이다. 딱 이 추석 기간에 네. 주고받는 월병의 그 경제 규모가. 네네네. 그게 우리나라 라면 시장 2조 원 정도니까 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진짜. 뭐 금가루라도 뿌리는 건가요? 이게 인사치레용 선물로 주고받다 보니까 자꾸만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KFC 이런 데서 파는 월병도요 가격이 보통 뭐 10,000원 정도 하니까 두 개에. KFC에서 그렇죠. 파는데요? 네. 아. 그냥 그런 데서 파는 것조차도 비싸게 팔거든요. 네네. 또 고급화 전략을 많이 써가지고요. 중국 베이커리 브랜드 85도에서는 바다제비집을 첨가한 연무 금추 월병 뭐 이런 걸 출시를 했어요. 네네. 또 편의점 브랜드인 패밀리마트 같은 경우에는요. 구지 편의점에서 송이버섯, 전복 이런 걸로 소를 만든 월병 내놨습니다. 그럼 제일 비싼 거는 한 사실 요즘에는 그 정도로 뇌절했다 그러죠. 너무 지나치게 비싼 월병 안 나오는데 2009년에 하겐다즈에서 역대 최고 가격의 월병을 판매해서 팔았습니다. 네네. 그 가격이 얼마였냐? 한 상자에 무려 815만 위안. 우리 돈으로 15억 원. 15억 원짜리 하겐다즈 상자에. 15기면은 네. 한 개당이 거의 한 6개 들어있다 그러니까 와. 뭐 근데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개당 거의 2, 그래서- 3억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잘못 봤나 싶어갖고 네. 가격도 확인하고 아, 얘 이벤트성인가 보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뭐 엄청 비싼 가격 책정하고.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아 거의 뭐 굉장히 일반 판매용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요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요 하겐다즈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월병이 조금 이상해요. 아, 이렇게 써 있어요. 하겐다즈의 최고 전통 기술을 이용해서 화이트, 블랙, 우유, 초콜릿 안에 바닐라, 딸기, 쿠키향 아이스크림을 넣었어요. 이렇게 설명해. 평범하네. 근데 더 읽다 보면 뒤에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네. 월병은요 도금 상자에 포장되어 있으며 초고급 손목시계와 액세서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장식을 초고가 액세서리와 보석들로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케이스 가격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도 하겐다즈 손목시계 차고 싶진 않은데. 그리고 이거 한 상자면 아파트 한 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야 뭐 아파트 한 채지만 요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뭐 10채도 됐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하긴 요샌 요거 가지고 한 채 사기는 어려울 테니까. 아, 그럼 제일 인기 있는 월병은 뭐예요? 제일 인기 있는 월병은 스타벅스 월병.
의외죠. 네네네. 스벅 월병. 그렇죠. 스벅 네. 월병. 네. 굿즈처럼 수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벅에서 월병 출시했어요. 이러면 동납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사야 돼요. 중국에서 스타벅스 인기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쵸. 네. 지점별로 그럼 모양도 다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그 지역별 우리나라도 제주도 가면 조금 다르게 팔잖아요. 중국도 네네네. 전반적으로 똑같고 특별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월병이 있긴 합니다. 지금 수정 기자 눈이 막 반짝거리네요. 스타벅스 굿즈도 좋아하잖아요. 조만간 중국 스벅 한번 뜨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달 동안 사라지면 이거 사러 간 줄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름 컬렉터로서 약간 소신이나 철학이 있어서 아무 굿즈나 모으는 게 아니라서 일단 그래도 좀 이벌창 월병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장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스벅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월병 세트. 가장 제가 주목했던 건 2019년에 출시했던 건데요. 바로 스타벅스와 명품 브랜드 상샤가 협업을 해서 만든 23만 원짜리 고가 세트입니다. 뭐 아까 이미 15만 원짜리 들으셔서 별로 감흥이 네네. 없으시겠지만 네. 여전히 쿠키 세트가 23만 원. 비싼 가격이죠. 말이 안 되네.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 상샤가 에르메스 산하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에르메스 들어보는데. 월병으로 네. 불리면서 나름 이렇게 고급화 전략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요게 이 스타벅스 월병 교환권, 찻잔, 그리고 향을 담는 향합 요렇게 들어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내용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왜요? 왜 그랬냐면 요 월병을 담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상샤의 가방이었기 때문인데요. 네네네. 결국에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에르메스 산하 브랜드의 가방을 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비싼 가격임에도 싸다 너무 싸다 이러면서 사재기를 한 거죠. 수정 기자 지금 굉장히 지금 손이 떨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래도 너무 고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고가면 사실 약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외 뇌물용으로 이 맞아. 월병을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좀 아닌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누가 주면 먹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얘기 들으면서 너무 신기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최근에도 루이비통, 생로랑, 로에베, 셀린느, 구찌, 버버리, 메종 마르지엘라 이런 Z세대, MZ세대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다 월병 세트를 VIP 선물용으로 내놓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뭐 하겐다즈, 금치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감각적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진은 따로 나중에 조선닷컴 기사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저희가 찾아본 것 중에 뭐 페라리 월병 이런 게 나왔었는데 정말로 네. 그 자동차의 그 부품이나 이런 걸 형상화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 가치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중국에서 요즘에 또 그런 고가 물품들 되게 제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런 거 주고받으면은 좀 정보에 찍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반부패 바람이 불어서 네. 이런 고가 상품들이 진짜 한동안 씨가 말랐어요. 그리고 주고받더라도 몰래 주고받고요. 그렇지만 월병 로비는 영원합니다. 월병 로비. 월병 로비. 왜냐하면 추석 때는 중국에 4대 명절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로비라는 것은 시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네. 명분이 있어야 선물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추석날 월병은 최고의 선물용 상품인 거죠. 추석이 그렇게 큰 명절도 아닌데도 이게 엄청 그렇죠. 시장이 어마무시한 네. 거네요. 그런데 월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로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한동안은 그냥 보통 월병 상자에다가 값비싼 양주나 귀금속을 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우리로 치면 약간 사과 상자를 그죠, 사과 상자 주로 느낌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월병처럼 만든 귀금속 혹은 금이나 은으로 포장한 월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월병 주고받게 모양 됐어요. 금속, 기금속.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그냥 월병 형태만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선물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먹지 못하는 월병.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약간 새로운 트렌드 혹은 예전에 있었던 트렌드나 다시 살아난 트렌드가 있습니다. 어떤 바로 월병 상품권입니다. 아. 이 월병 상품권 뭘까요? 뭐지? 그냥 말 그대로 네. 월병을 살 수 있는 그쵸 주고받을 수 있도록 어디 가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만든 쿠폰이에요. 네. 그런데 요게 최근에 인기인 이유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예전보다 여의치가 않고 거기다가 이만큼 돈을 직접적으로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 대신 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제가 없기 네네네네. 때문입니다. 이게 백화점 상품권이랑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다른 점은 이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껴있어가지고 그냥 원래대로라면은 월병 가게라든지 식품점에 가가지고만 쓸 수 있는 건데 80%, 70% 현금을 그대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거래를 하게 하는 네. 거예요. 이 정도 시세면 할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15억짜리 막 이런 거는 네. 아파트 한 채를 월병에 담아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벌찬 기자는 사업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네, 진짜. 월병 너무 사고 싶게 만드시지 맞아요.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조선일보 계속 몸담고 있는데 매번 나올 때마다 사업을 해보라고. 이미 뭔가를 준비 중이시라는 소문도 제가 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 지난번에 마음을 그 먹었기 마라탕 때문에. 가게 저랑 한번 차려야죠. 아, 그 차가운 마라탕 보보지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네. 그거는 조금 제가 네.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요즘 중국의 MZ 세대가 명절을 보내는 방법도 조금 이제 굉장히 트렌디하고 재밌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네. 서방 명절은 열심히 챙기는데 추석 같은 자국 명절은 잘 안 챙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맨날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칼럼을 내가지고요. 우리 젊은 세대는 말이야 자국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이러면서 왜 자꾸 할로윈 챙기고 크리스마스 챙기냐. 너네 명절은 추석이고 설날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혼란이 오는 게 지난번에 벌찬 기자랑 같이 그 중국의 MZ 세대 살펴봤을 때 주요 특징이 국뽕으로 뭉친 약간 젊은 맞아. 꼰대. 맞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야 막 이러는 네. 막 사회주의 랩하고 막 이런 맞아. 애들이 링링허우였잖아요. 그 중국의 그렇죠. Z세대. 근데 얘네들도 할로윈은 약간 못 참는 걸까요? 그렇죠. 노는 건 못 참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아시아권 명절들, 특히 중국 명절들 생각하면은 너무 진지하고 네. 너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뭐 의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명절인 네. 반면에 우리가 챙기는 서방 명절들은 전부 노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MZ 세대의 입맛에 맞는 명절은 크리스마스가 추석보다 더 이런 식으로 자국 문화 명절이 아닌 서방 명절인 거죠. 가끔 보면 정말 중국에서는 별게 다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여서 개인이 서방 문화를 추종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당 체제, 그러니까 중앙에서 모든 국민들의 정신을 다 쥐고 흔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만약에 서방의 문화를 너무 많이 추종하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 신호인 거죠. 저 친구들 땀만 품고 우리 정부에 반항하면 어쩌지? 시위 나서면 어떠지? 생각이 오염돼가지고 더 이상 정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 중국다운이라는 게 결국에는 약간 중국 공산당을 잘 따르는 중국 공산당과 인식이 같은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얌전하고 무조건 순종적인 그런 성향을 가져야지만 중국다운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 사람들 모이면 항상 정치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에서는 명절 때 모여가지고 뭔 얘기하는지 막 이런 것도 막 신경 쓰고 막 너무 제가 나갔나요 지금 이렇게? 사실 그렇게까지 네.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대신에 위챗, 그러니까 중국판 카카오톡에서 정부라든지 중국의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혹은 부정적인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네. 바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위챗을 사용 정지시키거나 아예 계정을 없애버리는 그런 조치까지 취하는데요. 요거를 두고 중국에서는 위챗 삭제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위챗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카카오 요즘 어때요 우리? 그거 없으면 택시 못 타죠. 그거 없으면 결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위챗으로 택시 타고 결제하고 그다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전화 통화하고 다 하는데 내 계정 폐쇄되면 어떡해요? 사회적으로 그냥 내가 사용당하는 건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말조심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추석 명절 때는 항상 밥상머리 정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화두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막 싸움 붙고 네. 그렇죠. 격렬해지면 약간 삐뽀삐뽀 경찰차도 좀 맞아요. 출동하고 그래서 기자들 명절에 모시고 맞아요. 네, 어쩔 수 항상 없죠. 사건 사고를 챙겨야 되니까. 챙길 게 참 많죠. 네. 신문은 그래도 지면이 발행하는 그 일자에 맞춰서 쉴 수가 있는데 방송은 항상 이제 고속도로 맞아. 얼마나 막히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영상으로 생중계하면서 뉴스 프로로 꾸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방송 기자보다 신문 기자인 제 팔자가 그나마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얘기가 좀 샜지만
하지만 어쨌든 명절 동안의 모임도 좀 공산당 관련 비판 이야기가 나오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실 요새 중국 당국의 MZ세대들 특히 중국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지들끼리 뭉쳐서 대화하고 이런 거 경계하는 게 좀 빡세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거의 모든 산업,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부를 따르라 하면서 고비죄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젊은 층이 소비하는 문화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계 통제하는 거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뭐 사교육도 당연히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추석은 특히나 중국인들이 더 마음 졸이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위챗에서 거의 침묵을 유지하겠네요. 아니면 은어가 엄청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게 또 이제 K-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중국에서 문화 네. 관련해서 때리기를 하면은 네. 중국에서 우리 문화가 인기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겠죠. 네. 지금 전 세계에 계신 60억 포켓몬스터들하고 이제 아미분들 이벌찬 기자의 입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대체 중국은 왜 이러는 것인가? 중국의 아이돌 산업 규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MZ과 한중 추석 명절 풍습에 대해 다뤄봤는데 모쪼록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23cm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다시 중국 공산당 연예계 길들이기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진짜 재밌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